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한 그리고 사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데피니션부터 살펴보자면요. 일단 실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수열 AN을 sequence of real numbers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수열들의 모든 항들을 다 가지고 온 집합을 사용해 보도록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1, A2, A3 이러한 원수들을 모아놓은 이제 카운터블한 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집합을 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현재 수열 AN이 발산하고 있는지 수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발산하는 경우 중에서도 이제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는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러니까 유계인 경우랑 이제 유계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할 때 유계인 경우랑 유계가 아닌 경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유계인 경우 이 집합 S가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집합 S 그러니까 A1, A2, A3들로 이제 이런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집합이 있을 거고 이 집합에서의 스프리먼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현재 바운디드 어버브이기 때문에 유한이 될 거예요. 이 값을 제가 U1이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이 집합을 좀 더 줄여나가고 싶어요. 이 집합의 크기를 좀 더 줄여나가가지고 이제 결국 극한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먼저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에 있는 집합보다 좀 더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A1을 빼버릴 겁니다. A1을 삭제시킨 이 A2, A3, A4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집합이 있을 것이고요. 이 집합의 수프리머 값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값을 U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U2가 U1에 비해서 U1은 이제 A1까지 포함된 집합인데 U2를 계산할 때는 A1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스프리머 값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겠죠. 집합이 크게 작아지고 스프리머 값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도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 U2 값은 U1보다 작거나 이제 같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은 U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A2도 빼버려가지고 A3, A4, A5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모든 항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에서의 수프리머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U3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원리로 이것은 U2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U2는 U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UN을 정의를 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U1이 U2보다 크거나 같고요. U2는 U3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쭉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UN 자체가 무엇입니까? 단조감수 수열인 거죠. 이 단조감수 수열의 리미트 값, 그러니까 극한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자면요.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로 삼각한이라고 부릅니다. 어퍼 리미트.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이것을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요. 상극한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표기하기로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님숲이라고 표기합니다. 님숲.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현재 바운디드 오버니까 이 전체 값이 유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무한대인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요. 만약에 집합 S가 위로 유기가 아니에요. not bounded 어버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미료 요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합에서의 수프리먼 값을 살펴보자면은 이것도 이제 무한이 되겠죠. 얘 값이 무한이 될 거고 이제 A1을 빼봤자 어차피 이 값은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이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 몇 개의 항을 뺀다고 하더라도 수프리먼 값이 이제 무한이 되는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값이 무한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로 림수 값이 얼마다? 무한이다 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한을 정의를 해봤고요. 이제 반대인 경우로 사각한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로, 만약에 S가 이번에는 먼저 아래로 유기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디드, 빌로우요. 이랬을 때 A1, A2, A3 있는 이 집합에서의 인피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바운디드 빌로우이기 때문에 이 인피멈 값은 마이너스 바운디를 발산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이 값을 정의하기로 우리가 L1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A1을 뺀 이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집합에서의 인피멈 값은 제가 L2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이 L2 값은 현재 집합이 빠짐으로써 인피멈이 될 수 있는 그 집합의 크기가 작아진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후보도 사라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L3를 정의하고자 한다면은 인피멈 A3부터 이 이후의 항들로 이루어진 합에서의 인피멈 계산할 거고 그것은 이제 L2보다 크거나 같고 L2는 L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LN의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L1보다 L2가 크거나 같고 L2보다 L3가 크거나 같고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성립할 거기 때문에 LN이라는 수열이 있다면은 이 수열 자체는 단조 증가 수열이 되겠네요. 이 단조 증가 수열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요. 하극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The lower limit of AN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표기하기로 림 인프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림프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아래로 여기가 아닌 경우 S가 not bounded below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표기하기로 얘가 이제 아래로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피멈 값이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A1을 제외하더라도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림인프가 얼마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정의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랬을 때 이 정의를 좀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냐면요. 리마크 림수과 리미프 사이에서 대소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면요. 저희가 LN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인피멈의 AN, AN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이제 인피멈이잖아요. 이 집합에서 인피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N이라는 이 숫자보다는 이 수보다는 결론적으로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기가 이제 AN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un을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요. 수프리모 오브 집합 an 플러스 1 이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수프리모 값이기 때문에 이것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an보다 이 un 자체가 이제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부등관계가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L는 단조 증가수열이고 U는 단조 이제 감소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헤친다면은 이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L1보다 이제 L2가 끊어갔고 이거보다는 이제 LN이 더 크거나 같은데 LN보다는 이제 AN이 더 크거나 같고 AN보다는 UN이 더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U2가 더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U1이 더 크거나 같다. 이러한 부분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정의를 통해서 확인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을 잘 살펴볼게요. AN이 이제 LN과 UN 사이에 껴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 리미트랑 민수을 정의를 해본다면은 현재 이 친구의 극한이 바로 이제 리민프가 될 것이고요. 이 친구의 극한이 바로 민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린수과 리민프 값이 같다면은 이 A의 극한도 똑같이 이제 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AN이 어떤 값을 수렴하게 된다면은 그 값이 이제 리민프랑 린수 값도 똑같이 그 값으로 따라간다라는 우리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림수 값이 알파가 되고 만약에 리미프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랬을 때 수열 AN의 극한값도 알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게 성립한다면요. 이 두 개를 만족시킨다라는 이 역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파는 이제 린수과 리미프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값은 사실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동하는 경우는 뭐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진동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값이 얼마신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림수과 리민프는 각각을 생각해 봤을 때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수프리몬과 인피몬 값을 언제든지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림수과 리민프를 정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같다면요. 이 리미트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이제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알파 값이 이제 무한대 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표시할 때 알파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매우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활용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들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 그렇다면 이제 알파가 이제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부터 따로 처리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어느 실수로 수렴할 때를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로 이 알파가 무한대일 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가 무한대라는 것은 현재 림수 값도 이제 무한대이고 리미프 값도 이제 무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얘가 무한대인 거,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그 두 개보다는 둘 중에 어느 조건이 좀 더 강력한지를 살펴보자면요. 리미프 값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이 좀 더 이제 강력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시도해 보도록 할 건데요. 리미프 값이 무한대인 거고, 그 리미프 값은 우리가 정의하기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그러니까 ln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ln을 좀 더 풀어 써주시자면요. ln 같은 경우는 인피멈 오브 an 플러스 1 이러한 집합의 인피멈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것이 무한대인다는 조건이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조건 중 하나 가져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얘랑 이제 같은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조건, 그러니까 ln이라는 것이 현재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것을 이제 무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미 양수를 찍습니다. 이미 양수 찍고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지스트하기를 이제 자연수 n이, 캐피탈 n이 존재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기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항들, 그러니까 L 서브 n, L 서브 n 플러스 1 이러한 이제 모든 항들이 다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ln n 플러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단도 증가 수율이잖아요. 단도 증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n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것이 임의의 양수 m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해서 m이 L 서브 n보다 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L 서브 n이 n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l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되기로 인피멈 오브 a 서브 n, a 서브 n 플러스 1 등등등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인피멈 값이 이제 n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if only if를 만족시키기로 임의 양수 m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해서 a 서브 n, a 서브 n 플러스 1 이것들이 다 모두 다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의의 양수 m에 대하여 이 n 이후의 모든 항들이 다 이제 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한다의 정의였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고요. 현재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다 증명 방향이 if에 only if인 내용을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양쪽 방향이 다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 알파가 무한대일 때를 증명을 끝냈고요. 케이스 두 번째로 먼저 또 처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위에 설정한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겠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명을 할 때 시밀러리로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요. 여기서는 이제 인피멈을 사용했는데, 이 리미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림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인 것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더 이제 여기서는 강한 조건이니까. 자,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케이스는 세 번째겠죠. 세 번째로, 이번에 알파가 어느 한 실수 값으로 이제 있을 때, 이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먼저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실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가정한 다음에 그때 리미트 값이 알파라는 것을 이제 보이면 되겠죠. 그럼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왼쪽 가정은 현재 UN, LN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두 개가 다 이제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캐피탈 N이 존재해서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un 그리고 ln 이 두 수가 이제 모두 알파 주변에서의 엡실론 근방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식을 잘 살펴보자면요. 현재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알파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이제 un과 ln이 들어오게 될 건데요. 얘보다 이제 ln이 크고 얘보다 이제 un이 작고 un은 항상 ln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an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이것을 살펴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an도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과 알파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들어왔네요. 오, 따라서 좀 써주신다면요. 임의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도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과 알파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들어왔죠. 즉,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의 증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도 살펴봐야겠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하기로 A인의 극한이 알파라는 이 실수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저 정의에 의해서 이미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이 이후에 있는 모든 항들 a 서브 n, a 서브 n 플러스 1, a 서브 n 플러스 2 이 모든 것들이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것을 좀 끊어서 살펴보자면요. 전체 a 서브 n, a 서브 n 플러스 1이 다 이제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죠.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a 서브 n, a 서브 n 플러스 2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위의 식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이것은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집합의 스프리먼 값도 이제 알파 마이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서브 n, a 서브 n 플러스 1 이러한 집합의 스프리먼 값을 생각해보자면요. 그것은 이제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un에 정의가 되었죠. 이거는 밑에 등식에 비해서도 이번엔 인피멈을 취해준다면요. a 서브 n, a 서브 n 플러스 1 이것들이 다 이제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L 서브 n이었죠. 따라서 U 서브 n은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고 L 서브 n은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U 서브 L 서브 n이 더 이제 크거나 같은데 얘는 현재 단조 증가수열이단 말이에요. 단조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L 서브 n 플러스 1이 더 클 것이고요. 당연히 얘보다는 L 서브 n 플러스 2가 더 크겠죠. 그래서 쭉 가서 여기 U가 더 클 건데 U는 단조 감수 수열이기 때문에 U 서브 L n 플러스 1이 U 서브 n보다 더 작거나 같을 거고요. 이것은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또 쪼개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선 ln과 ln 플러스 1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등호가 들어가겠지만 끝에 있는 닫힌 거리 되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정의에 상관없다고 동치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U 서브 n 플러스 1 자 이것들이 다 이제 이것도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알파 플러스 엡실론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이 알파다 라는 이야기고, 밑에 있는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un이 알파다 이런 얘기죠. 끝났죠? 이게 리미프고 랩이 얘가 린수비이기 때문에 리미프도 알파가 되고 림수도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도 증명이 끝났고요. 우리는 동치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게 많이 쓰는 정리니까 이 명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첫 번째 예시로 a는 n분의 1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극한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림수과 리미프도 다 이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시자면요. un부터 구해주시고 un은 수프리멈에다가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점점 어떤 거예요? 계속 분모가 커지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죠. 따라서 수프리멈 값은 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n도 구해보자면요. 이번에 이 집합의 인피멈이죠. 이 친구는 계속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극한값이 거의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피멈 값은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땡깁니다. n을 무한대로 땡겨주냐면요. 둘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반대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게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림수가 리미트로 다 이제 0으로 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그 발산보다는 이제 발산보다 더 이제 특이한 경우인 진동하는 그 케이스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AN이 마이너스래 n-1제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UN과 LN을 구해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1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N 이후로 이제 모든 원들은 다 이제 마이너스가 1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U 서버 N은 항상 값이 1이고요. L 서버 N은 항상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줘가지고 N을 무한대로 당겨버린다면은 임속 값은 1이 될 거고 리미프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현재 둘이 같지가 않죠.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이 AN이라는 수열은 발산한다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리미트 오브 AN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림수과 리미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값이 다르니까 안 된다라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음, 괜찮은 예시인 것 같고요. 첫 명제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정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좀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또 쓰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축소호간 정리예요. 띠오렘, 축소호간 정리.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구간이 축소된다. 라는 거거든요. 구간이 축소된다. 무슨 뜻이냐? 제가 구간 LN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닫힌 구간 AN, BN들로 이루어진 이런 닫힌 인터벌 L는 I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축소 구간이니까 구간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즉, I1의 부분집합으로 이제 I2가 있을 거고요. I2의 부분집합으로 이제 I3가 있는 점점 결국 n이 커질수록 IN의 그 구간이 점점 좁아지는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IN의 이제 무한 교집합 해줬을 때 그 값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이 축소구간 정리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이제 점점 더 쭉 줄였을 때 그 원소가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축소구간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인데요. 이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기 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구간이 I1이 A1부터 E1까지니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러한 구간이 이렇게 있었을 때 I2는 부분집합이니까 A2랑 B2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I3는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니까 이런 구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끝점 같은 경우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 끝점 같은 경우는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를 해줄 게 무엇이냐면요. 왼쪽 끝점이 A1보다 이제 A2가 좀 더 크고 A3가 좀 더 크고 물론 이제 같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N까지 가고 AN보다 이제 BN이 더 크겠죠. 구간이니까. 그리고 같을 수도 있고 점점 단조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단조 감소하겠죠. 이러한 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AN이라는 수열부터 살펴보자면요. AN은 현재 제가 말한 바로 단조 증가하고 있죠. 모노톤, 인크리징, 단조 증가 수열입니다. 게다가 특징이 무엇이냐면 단조 증가 수열이라면은 이제 리미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값이 어느 가 수렴하거나 이제 양의 무한대를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는 것을 이 상계가 맡고 있죠. 그 B1에 의해서 어퍼 바운디드죠. 위로 유계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BN이라는 수를 살펴봤을 때 BN은 반대로 모노톤 디크리징이죠. 단조 감소 수열이 될 것이고요. 게다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은 단조 감소 수열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로얼 바운디드니까요. A1에 의해서 현재 롤 바운디를 내고 A1이 하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AM 그리고 리미트 EN이 수렴하고 있겠죠. 수렴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수값으로. 그것을 제가 알파 이것을 베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그 단조 수열에서 썼던 증명을 이용한 겁니다. 증명이라기보다는 그 명제를 이용한 거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렇게 했고요. 이 상황에서 리미트 값을 취했는데요. A, B에는 이제 이런 구간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A에는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든 N에 대하여.
그렇다면 우리 수열의 기본 성질, 그것을 증명한 바에 의해서 알파하고 베타도 이런 분동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구간 알파, 베타, 이 클로스드 인터벌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싶었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 인터벌은 절대로 공집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공집합이 될 수 없어서 증명이 완료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증명이 끝났고요. 좀만 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부분집합으로서 알려드렸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증명하지 않을 건데요. 사실은 꽤 같아요. 이게 무한 이제 교집합은 구간 알파, 베타 이렇게 잡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증명했으니까 반대로 이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여기 포함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 같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잠깐 카운터 이그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소공간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이게 현재 닫힌 권역에서 6이잖아요. 만약에 IN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0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 이렇게 1, 2, 3 이런 듯이 해가지고 점점 왼쪽 끝자락이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 교집합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공집합이 됩니다. 왜 그러나요?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절대로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거 생각해 볼까요? 100이라는 숫자는 i1에도 들어가고 i2에도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 i100까지 들어가죠. 근데 그 이후로 이 100은 i101, i102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무한 교집합을 시켰을 때는 절대로 이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원소나 가져오더라도 그 원소들이 다 이제 모든 in이라는 그 이 집합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집합이라고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닫힌 집합이 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카운터 example이 무엇이냐면요. i는 0을 빼고 0부터 이제 n분의 1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열린 구간이죠. 이 집합은 현재 유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건데요. 현재 0을 기준으로 이제 1까지 인터벌이 있는데 n이 점점 커짐으로써 여기 이제 2분의 1, 그 다음으로 이제 3분의 1 이런 듯이 점점 오른쪽 끝자락이 계속 왼쪽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iN의 무한규집합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축소 거과 정리가 이제 성립하는 그런 컨디션이 아닌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00일을 100분의 1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100분의 1이라는 여러분들이 임의의 원소로 가져왔을 때 이것은 이제 i1, i2 이래 가지고 이제 i100 여기까지 들어갈 텐데 이게 절대로 이제 i100일부터 못 들어가죠. 그래서 임의의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이 모든 iN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하셨을 때 결국 공집합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0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0이 닫혀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0으로서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상악한 그리고 하극한에 대해서 우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해석학 증명하는 데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해석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증명에서 주로 어떠한 부등식을 사용해서 이 증명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유용한 명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것이냐면요. 살펴볼 것은 AN 그리고 BN이라는 이 수열의 더이제 넌 네가티브 텀 그러니까 0보다负 같은 그런 상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열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N과 Bn을 더한 이 수열에 림수를 취하는 것 이것과 이제 각각 이제 림수 값을 계산해서 더한 이 값들에 대해 대소를 비교한다면은 뭐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N 플러스 B는 이제 구상한 다음에 그 구상한 이 수열에 대해서 이제 림수값을 취한 거고 그것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더한 것보다는 이제 작을 수밖에 없겠죠. 새로 수열을 구상한 건데 같을 수도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괜찮겠죠. 이것을 이따 증명을 하면서 보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AN이 BN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항수열이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수프리머가 인피머 그것의 극한 이 대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극한의 대소도 이제 그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N의 림수값 또 이제 Bn의 림수값 비교를 해봤을 때 부등호 바뀌지 않고요. 인피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증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 림수 같은 경우는 현재 값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An과 또는 Bn의 이제 림수 값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여기가 무한대가 되고 이것도 무한대가 되니까 너무 편리하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케이스 일단은 배제를 하나 시킬 건데요. 너무 자명하게도 얘가 무한대이거나 또는 얘가 무한대인 경우 자명하게 부등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이것을 증명할 때 얘네들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민수값이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이 위로 유계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얘랑 얘가 위로 유계다. 바운디드 어버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AN 플러스 BN이라는 수요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수열의 스프리머 값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안에 생각해 본다면은 A 서버 n 플러스 B 서버 n 그리고 A 서버 n 플러스 1, B 서버 n 플러스 2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집합의 크기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그
이 조건들을 잠깐 바꿀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이것은 집합 an 플러스 bm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n과 n이 다 이제 자연수인데 n보다 캡처 n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이렇게 설정한다면은 이런 모습을 다 포함하면서 어 an 플러스 an 더하기 bn 플러스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합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집합 a 플러스 b 이런 거의 정의에 의해서 이 집합은 이 집합과 이 집합의 덧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집합과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스프리머 값을 여기서 양변에 취해 본다면요. 결국 이 집합이 이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스프리머 값은 얘가 더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리머 오브 다시 좀 쓰기 귀찮으니까 가져올게요. 스프리머 오브 이 집합의 스프리머 값은 이 집합의 스프리머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증명한 바가 있죠. 얘는 얘 더하기 얘로 표현될 때 여기에 스프리먼 값을 취한 것은 각각의 스프리먼 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것은 각각 더한 것과 같죠. 편하게 그냥 n으로 할까요? 아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바꾸지 말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덱스이기 때문에. 음, 그냥 n으로 가죠. 괜찮겠죠? 이 상황에서 아니다. 그냥 m으로 가자. 변동이 심해서 미안해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 좀 이해하기 편한 방식에서 고민하느라 이렇게 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라지 n 이것을 무한대로 이제 보내버릴 수 있겠죠. 보내는 순간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림숲으로 가죠. 이것이 될 거고요. 부등호는 무한대 치에도 이제 등호가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개수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증명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림숲 an 얘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림숲으로 가게 될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림숲으로 갈 건데 이렇게 보내주는 과정을 성공하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끝났죠. 증명이. 이렇게 증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것들만 잘 살펴봐가지고 스프리멈을 씌운 다음에 리미트 보내주셔가지고 결국 정의를 활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부등호 관계가 림수과 리인프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이걸 알 수 있겠죠. 이것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건데 an 그러니까 an 플러스 이제 a를 가지고 온 이 값의 수프리먼과 bn 이런 것들을 가져온 이 집합의 수프리머를 생각해 해본다면요. 결론적으로 이 오른쪽에 크거나 같겠죠. 왜냐? 이 bn이 an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이런 것을 성립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스프리먼 값을 제가 알파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리머 값이 알파니까 bn, bn 플러스 이런 집합에 알파가 최소상계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B는 AN보다 하나 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AN, AN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이 집합 또한 이제 알파를 어퍼 바운드 그 상기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알파가 여기에서는 어퍼 바운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음.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얘 스프리먼 값 수치에도 항상 이제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리미트를 취해진다면요. 님수비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님수비 되겠죠. 그리고 부등호 유지되고 증명 끝났죠. 반대로 이제 인피먼도 마찬가지로 이 집합의 인피먼보다 Bn이 항상 A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확히 영밀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베타라고 해가지고 결국 최대하게 된다. Bn들을 최대하게니까 얘네들의 하계가 될 거니까 인피먼 취해봤자 이게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립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그러면 리미트가 될 겁니다.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주의할 것은 이제 인피홈이라 해가지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결론적으로 웬만큼 얘기할 만한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대로 마무리하기 좀 아쉬우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미분점을 가지고 느끼고 마무리한 게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E의 정의 이거랑 우리가 대학교에서 정의했던 이거랑 같은지 그리고 지수함수로서의 이 x제곱과 우리가 거르티오 곱수로 이제 정의를 했던 exp of x 이 두 개 값이 같은지 과연 이게 맞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았죠. 이제 린수과 리미프를 배웠다면은 이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증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1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k 팩토리얼 분의 1로 정의를 했고요. 이게 2.718 뭐 얼마 얼마 되는 이러한 무리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 분제곱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거랑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고요. 좀 더 일반적인 것을 전 설명드릴게요. 게다가 exp of x 이것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거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은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과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하여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증명하게 된다면요. 고등학교 때였던 이거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x보다는 exp of x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꼴의 곱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앞에서 했던 증명보다는 약간 좀 비교적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잘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x는 양수로 고정됐으니까 증명할 때도 x는 양수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xn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하기를 이걸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얘로 과연 수렴하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되겠죠. xn을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개 있는 항에 대한 n제곱 내리는 형태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펼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하신다면은 x에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k에다가 이제 n분의 x에 k제곱 거기에다가 1에 n-k제곱인데 어차피 이거 1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얘 nck 이거랑 같은 겁니다. 주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리고 확률론도 이런 표현을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고요. 대학교에서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니까 저는 이 표현을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시그마니까 시그마 풀어헤쳐가지고 좀 쭉 펼쳐나간다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1 더하기 1 팩토리얼분의 n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n분의 x의 1제곱 더하기 이번에 n 컨비네이션이죠. 2 팩토리얼분의 n 곱하기 n-1에다가 n분의 x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n 컨비네이션 3이죠. 3 팩토리얼을 n, n-2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다 이번엔 n분의 x가 이제 세제곱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쭉 가서 마지막에는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x의 n제곱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주신다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n이 약분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2분의 x제곱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2팩분의 x제곱을 꺼내주고요. 나머지 이제 n들을 계산해 주신다면요. n제곱분의 n 곱하기 n-1이잖아요. 각각 n을 분배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n분의 1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3팩분의 x 세제곱을 먼저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얘를 계산해 주신다면요. 결국 n 세제곱을 분배하면 되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다. 막 이런 뜻이 되게 될 거고요. 마지막 한 같은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n 팩토리얼분의 x의 n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거부터 어디까지 곱한다? 1 마이너스 n분의 n-1제곱까지 이제 곱하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것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이 값들은 다 이제 1보다 작단 말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이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값들에다가 이제 1보다 작은 수가 곱해진 거예요. 이걸 좀 더 키워가지고 그냥 이거를 1로 퉁칠 수 있겠죠. 1로 퉁쳐낸다면 점색값은 커질 겁니다. 따라서 x에는 그리고 값을 키워가지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식을 별표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현재 오른쪽 이제 마운디들을 현재 형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반대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약간 이 부분식을 만들어줄 때 약간 테크니컬한 그런 소재가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자는 건요. 결론적으로 현재 양한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것은 그냥 양수기 때문에 제가 이 항들을 줄어들게 좀 줄인다면은 결론적으로 xn이라는 그 값보다는 작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이 n개보다 이제 좀 더 적은 항들을 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몇 개 항들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n보다 작은 이제 모든 양수 이제 m에 대하여 xn은 n까지 다 더한 건데 m까지만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적어지겠죠. 1 플러스 x 플러스 2팩분의 6팩토리얼분의 x제곱 거기에다가 그 빼먹으면 안 되죠. 1-n분의 1 더하기 3팩토리얼의 x 세제곱에다가 뭐 1-n분의 1
1-n분의 2 막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어디까지 더하냐면요. n이 아니라 더 작은 자연수 m에 대한 여기는 n 바꾸면 안 돼요. 1-n분의 에서 1-n분의 n-1까지 갈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곱해지는 그 인수들, 그 텀들이 총 n-1개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성립한 이 부등식을 제가 이야기하기로 별표 2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은 m을 고정시켜 놓고요. 이 n은 이제 무한대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게 된다면요. 첫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음, 일단 이 친구 이제 n으로 당길 때 이제 림수부로 보내버릴게요. 이 벡터를 림수부로 양변을 림수를 취해준다면요. 얘는 어차피 림수를 취해봤자 림수 값하고 리미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리미트 값과 똑같게 되겠죠. 그 리미트 값은 리미트 xn으로서 바로 뭐가 되겠어요? exp 오브 x가 되겠죠. 아니다, 아니다. 반대, 반대. 아, 죄송합니다. 방금 말한 거 취소하고요. 제가 말한 거는 이거. 이걸 말해야 되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림수를 취하잖아요. 림수를 취해준다면은 결국 이거 림수 값과 리미트 값이 똑같아요. 왜냐, 림수 값과 리미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값이 리미트 값으로 일정할 텐데 그것이 결국 얘가 n으로 무한대일 때 뭐예요? 얘는 ESP 오브 X 정의잖아요. 따라서 그 오른쪽은 이제 ESP 오브 X가 될 거고요. 이 왼쪽은 림수 오브 XN이 될 거예요. 그첫 번째 예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이 부등식에 대해서는 이제 리미트 값을 취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친구는 리미트 값이나 리미트 값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시 1로 가겠죠? 1로 가니까 남는 것들은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x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m까지 m 팩토리얼분의 x m제곱까지 하게 된 거고 리미프를 취했으니까 이 값은 리미프 xn이 되겠죠. 그리고 임수값은 항상 리미프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이러한 부등식을 완전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고정해 놓은 그 양수 m을 무한대로 이제 보내버릴게요. 무한대로 취해주신다면요. 왼쪽 값은 얘가 뭐가 되냐? ESP 오브 X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은 값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된다면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였죠. 단조 수열에서 이거 수렴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다 림수를 이 친구에다가 림습이 아니라 리미트를 취해도 된다라는 그것이 여기 수렴하기 때문에 그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 값이 같죠. 같으니까 결국 이 둘도 ESP 오브 X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즉, 그 값이 둘이 같기 때문에 그 값은 이제 리미트 xn으로 쓸 수 있을 거고 리미트 xn은 무엇이었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n이 이거였죠. xn이 이렇게 된 거고 이게 현재 exp of x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는 것을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e x제곱 이거랑 이제 exp of x를 이제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랑 그 이의 정의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아셨으니까 위문점을 풀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남겨두었던 이런 것들 위문점을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때?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이 정도 갔으면은
이제 해석학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많이 맛본 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리민프까지 왔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해석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N차원의 이제 유클리디안 벡터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저희 공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해석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